시대 정신. 네네. 저는 뭐 시대 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이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또 구시대의 적대 청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어떤 국가 대개조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관통하는 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깔아앉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순간 국가가 없었죠. 국가란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이제 답을 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지금 촛불 집회에서 촛불 민심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이제 탄식으로 다시 이렇게 되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6.25 항쟁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긴 했지만, 그때 우리가 과거의 구시대 구체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넘어갔거든요. 그때 청산하지 못한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체제고, 박정희 체제 속에 담겨있는 친일과 독재 유산, 그 체제가 민주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강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 국정 운영을 아주 사사롭게, 국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정경유착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모습들이 세월호 때 국가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었죠. 우선은 지난번 패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켰고, 그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죠. 그런 만큼 5년 전하고 달라 다른 점은 이렇게 정권 교체,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겠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훨씬 더 강렬해졌죠. 두 번째로는 이제 훨씬 더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국정을 맡는다면 아주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결국은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당선되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정책이든 인적인 진용이든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자칫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정말로 국정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점에서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향신문이 지지하는 방향 아닙니까? 우리 경향신문이 저는 뭐 평소부터 늘
저는 뭐 주장해 왔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그 생각이 아닙니다. 되돌아보시면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했던 공약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또 제가 과거에 인권 변호사 활동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들 아주 오래 동안 제가 그냥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또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져왔던 생각들을 지난번 대선 때 공약한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내놓은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뭐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이렇게 대통령 정부 종합청사에서 지금 부처들이 이렇게 떠나 세종시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지난번 대선 때는 사실은 막 내려가고 있는 중이어서 뭐 아마 그때 정권 교체가 됐다면 저는 곧바로 광화문 청사 시절을 여출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비어 있진 않죠. 그러나 안행부가 지금 여전히 정부 종합청사에 남아 있는데 안행부 세종시로 가야 합니다. 안행부 세종시로 이렇게 가게 하면 그러면 정부 종합청사에 충분히 이 대통령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됩니다. 뭐 그것도 한 방안이고 어쨌든 충분히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뭐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근길에 남대문시장 이렇게 우습 들러서 그곳에 상인들과 함께 소주 한 잔 이렇게 뭐 격이 없이 나누면서 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대통령이 저 구중궁궐에 뭐 갇혀서 국민들하고 이격되어 있는 것은 바랄 것도 없고 자신의 참모진들조차도 비서들과 하고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시피 한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저는 소통하는 대통령 될 수도 없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넘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아직 뭐 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대책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역대 정부마다 다 강조했지만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그런 일자리 대책. 그게 얼마나 이제 실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궁극의 목표도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바꿔내는 그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 궁극적인 목표이죠. 여전히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국민 성장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제 경제 민주화하고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에 입각한 성장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글쎄요. 저는 결국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권 교체는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 책임 정치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과 대선 후보 또는 나중에 또 당선되고 난 대통령 간의 그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한 원인도 된 것이거든요.
정당 책임 정치는 우선은 정권 선거 과정에서도 정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정권 그 교체 이후에 정당이 그 정권의 그 운영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생산하는 중요한 정책, 기본 정책을 정부가 받아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인사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또 당과 협의하면서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잘했으면 국민들로부터 또 선택을 받고 잘못하면 교체되고,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이미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친문 패권주의를 그 말하기에는 친문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는 아주 말하자면 친문이 대단히 폭이 넓어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패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이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저는 패권을 추구한 적이 한 적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당대표 하던 시절에 늘 흔들려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슨 리더십이 부족하니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패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모순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 이제 연원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너무 길어서 오늘 다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친노 패권 있었죠. 저는 지금 친노 패권이라는 말이 지금 친문 패권으로 바뀌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패권을 행사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정말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도 늘 흔들려서 아주 하고 싶은 계획도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당이 이 후보가 당을 이렇게 장악하거나 동원해내지 못하고 당이 오히려 후보를 교체하려고까지 하는 그게 무슨 패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프레임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친노 친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노 친문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좀 더 다음 나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친노 친문이라고 생각해요. 반기문 제가 그 총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기문 이렇게 총장이 후보가 된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죠. 어쨌든 이제 호남하고 저는 정권 교체를 함께 해야 할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호남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고 좀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남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크게 혼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요즘 호남에서 그래도 정권 교체의 중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그 중에서도 전 문재인이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인정을 좀 해주시면서 그와 함께 우리 당의 지지도 올라가고 또 저 개인의 지지도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호남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해내려면
우리 당과 제가 호남으로부터 더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또 승리를 가지고 겸허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경쟁의 끝에는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만 해내면 저는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우리는 뭐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대선 주자 전체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나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시너지까지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상대 후보가 오든 정권 교체 문제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과제는 경쟁 후에 함께 힘을 모으는 그것이어서 룰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포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반기문 총장이 노무현 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다면 저는 이번에야말로 좀 노무현 대통령 소위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뭐 저는 같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로서 야권 후보 안철수와 저와 대결하는 구도 그렇게 된다면 그야 정말 좋은 거죠. 야권 후보 안철수. 예, 야권 후보 안철수와 경쟁하는 구도죠. 제가 대결하는 거. 예. 아니 야권 내에서가 아니라 야권 후보 안철수와 제가 본선에서 뭐 경쟁할 수 있다. 여권 후보 없이 여권 후보 없이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좋은 건데 어쨌든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고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이죠.